올림피아호는 한국의 참치잡이 어선입니다. 2년 전 부산항을 떠나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선이 되면 가까운 섬에 입항해 냉동된 참치들을 운반선에 옮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선원들은 2년간에 걸친 이번 어기의 마지막 조업에 들어갑니다. 얼마 뒤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흘간의 짧은 입항 기간이 끝나고 태평양을 향해 출항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면서 1,400톤의 육중한 이 철선은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선원은 모두 23명, 7개 나라 출신의 다국적 군인 셈입니다. 엔진과 정보기기들은 30여 년 경력의 기관장과 통신장이 책임지고 항해와 어로 작업은 1등 항해사와 갑판장이 감독합니다. 그리고 이를 총지휘하는 사령탑, 선장입니다. 국적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참치를 많이 잡는 겁니다. 잡은 양에 비례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올림피아호에는 또 다른 선원이 있습니다. 2살 배기 애완견 블랙입니다. 다른 어선에서 입양된 블랙은 아직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선상 생활에 지친 선원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죠. 조타실에서는 항로를 정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디로 향할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올림피아호는 인공위성과 연결되는 정보 네트워크, 여기에다 3대의 레이더와 2대의 소나, 즉 수중 음파 탐지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위성을 통해 바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아봅니다. 여기에다 조업 중인 다른 선박들이 알려주는 정보까지 감안해서 참치가 있을 만한 해역을 가늠합니다. 목적한 해역에 도착하면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가 총동원돼 물 위와 물 속의 상황을 샅샅이 보여주죠. 뭐 수온이라든가 날씨는 안 맞으면은 가든가 없어지든가 빨리 보일 때 안 잡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뭐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고기가 이 회유성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태평양 온 고위도부터 저기도까지 온 사방 돌아다니니까. 상당한 수준의 기동력과 정보력을 갖췄지만 이런 장비들은 모두 보조 수단일 뿐 참치잡이의 성패는 선장의 감각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출항 3일째. 물살을 가르는 고래 가족들을 지나보내고 앞을 가로막은 비구름도 통과했습니다. 이틀 낮밤을 쉬지 않고 달려서야 조업 예정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전부터 선원들은 대기 상태입니다. 레이더는
반경 6km의 좁은 해역에 이미 수십 척의 어선들이 모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이 트고 조업이 시작되면 참치 추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대들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다 나옵니다. 그 뒤에 항적이 남는 그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해 다 떠버렸으니까 같이 움직여야죠. 본선을 먼저 봐야 본선 고기가 되니까. 정보 장비들이 모두 가동되고 중간 막루에서는 수면 탐색도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살피던 선장이 막루로 향합니다. 높이 15m의 꼭대기 막루까지 달리듯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주변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꼭대기 막루는 제2의 선장실입니다. 레이더 영상과 무전기, 그리고 대형 망원경이 촘촘히 들어선 좁은 이곳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시를 내립니다. 바다 저편에서 한 무리의 새떼와 그 아래에 일고 있는 하얀 물결이 관측됐습니다. 선원들이 백파라고 부르는 이 물결 아래엔 거대한 참치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던 참치는 멸치 등을 잡아먹기 위해 수면 가까이로 부상하고 또 먹이를 먹은 뒤에는 스스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일광욕을 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한 성장 본능입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참치도 이때만큼은 둔감해지고 느려집니다.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셈이죠. 막루에서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출항 후 첫 투망입니다. 올림피아호는 그물로 참치를 잡습니다. 뒤편에 매달려 있는 중형 보트가 그물을 잡고 떨어져 나가면 모선이 참치떼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그물을 바다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여서 참치를 잡는 것이죠. 간단해 보이는 이 작업은 그러나 실제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올림피아호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패 올려. 650. 선장의 지시에 따라 좌현과 우현으로 급선회하며 참치떼를 쫓습니다. 좀 이동이 좀 빠릅니다. 한 10나트 있나. 그 배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고기가 일정한 방향 없이 그냥 막 움직이니까 어렵죠. 투망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헬기가 이륙하고 투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백파를 좌연에 두고 급선회합니다. 부표와 그물, 그리고 추 역할을 하는 쇠사슬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참치떼는 아직 투망 범위 안에 있지만 선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언제 진로를 바꿔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참치대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수중 음파 탐지기를 보며 배를 움직입니다. 60 가까이로는 290인데 호텔로 호텔. 아 미리 아 이거. 한 바퀴를 돌아 보트와 모선이 만나면서 바다를 동그랗게 에워싸는 투망이 완료됐습니다. 무게가 13톤에 이르는 대형 그물은 둘레가 2km에 깊이는 250m나 됩니다. 63빌딩 30개 동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그물로 둘러싼 것입니다. 기동성 높은 참치를 대량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그물이 필요합니다. 수면에서 백파가 사라졌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참치들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러쳐진 그물로 인해 옆부분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여지지 않은 그물 끝자락과 약간의 빈 공간이 생기는 배 밑바닥 쪽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스피드보트가 추가로 내려집니다. 급선회를 반복하며 날아갈 듯 달리는 스피드보트가 하얀 물결을 일으킵니다. 선원들은 배를 두드려 큰 소리를 수중으로 전파합니다. 참치가 배 아래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물을 조우기 시작했습니다. 2km에 이르는 그물 아랫부분을 완전히 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여 분. 그 사이 한 마리라도 탈출구를 찾으면 무리지어 움직이는 참치들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물이 다 조여질 때까지 녀석들이 계속 안에 머물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수중 음파 탐지기에 나타나던 참치 무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다 고기 너무 깊이 내려가는 거야. 파이다 안 보인다. 선원들이 물방이라 부르는 조업 실패. 바닷물밖에 건져낼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물 밖으로 빠져나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한 참치떼. 이 녀석들은 바로 다른 어선들의 투망 대상이 됩니다. 몇 척은 아예 참치떼의 탈출을 기다리며 가까이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투망에 실패한 선장은 빈 그물을 걷어들이는 한참 동안에도 막루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안 내려오실 겁니다. 아마 계속 고기 잡힌 데가 머리 저 콧발 계시실 겁니다. 그 사이 이 해역에는 더 많은 어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투망이 이루어지고 헬기와 소형 보트들이 내달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에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피아호가 다시 참치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선과 그물, 보트와 헬기들이 차지한 바다에서 간신히 그 틈을 비집고 달립니다. 스타벅 에이 그지? 에이
얼마 뒤 저 앞쪽에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백파가 발견됐습니다. 방패 오류. 네. 레이더에는 이 어군을 쫓는 어선이 여러 척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마일 남짓한 거리, 투망의 기회는 선착순입니다. 먼저 도착한 게 이제지. 이 바다에서 먼저 또 뽑은 배가 이제 아닙니까? 뒷방 놔도 되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칼 맞지. 아이고 내 도보다 칼 기를 뻔 그물 다 날라갑니다. 그렇게도 안 해요. 예. 다른 어선과 그물 사이를 뚫고 가장 먼저 참치대에 접근한 올림피아호. 투망 준비가 완료된 순간 아, 참. 늦게 도착한 다른 어선이 갑자기 뒤쪽에 바짝 다가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는 어선에 엉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피아의 뒤를 쫓던 어선은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참치대를 향해 투망을 해버렸습니다. 이른바 뒷방입니다. 아이고. 네. 가림 될 거. 앞에 또 나서. 앞에 나서. 예. 내어서. 하드 서버. 네, 갖다 씌 그러면 먼저 좀 해봅시다. 다른 데서요? 네, 가리을. 거기에 뭐 동생이고 뭐 형제고 친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선장은 여전히 막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열대의 무더위를 식혀줄 물병만이 로프에 매달려 막루로 배달됩니다. 언제 다시 대기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원들은 선체로 밥을 먹습니다. 조업 첫날, 저거는 그럼 좀 나은데.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올림피아호는 노을이 질 때까지 모두 4번의 투망을 했습니다. 미처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초대형 가오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올라오고 상어며 거북이도 그물에 걸렸습니다. 참치를 또는 멸치를 잡아먹으러 모여들었다가 잡힌 것이죠. 이 녀석들은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올림피아호는 참치만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를 감시하는 태평양 섬나라의 감독관이 동승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참치는 작은 크기의 가다랑어 10여 톤이 오늘 어획량의 전부입니다. 만선이 되려면 1000톤을 잡아야 하지만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 전체 어창의 불과 1%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배에 시달려갖고 투망 제대로 못. 계속 중국 배 뒤에서 투망하고 뒤에서 투망하고. 물방 잡고 하니까 뭐 먹기 싫습니다 별로. 조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9시간여 만에 막루에서 내려왔습니다. 10여 년 전 3등 항해사로 처음 만났던 태평양은 지금도 여전히 광활하지만 그때만큼 풍요롭지는 못합니다. 줄어들고 있는 참치 자원과 늘어나는 어선들,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조업 규제와
달라진 바다의 생태 환경은 줄어드는 참치 자원을 쫓아 어선들이 특정 해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좁아졌죠. 엄청나게. 작업할 데가 한마디로 없다고 봐야 돼요. 요새는. 배는 많아지고 고기 있을 만한 데는 다 막혀 있고요. 지금. 공해상, 뭐 섬 다 막혀 있고 지금 같은 경우 또 라디냐로 수온이 차봐가지고 고기 나오는 지역들이 조금밖에 협소합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어장이 다 모든 전쟁 같은 참치잡이 경쟁 때문이었을까? 석양이 지는 남태평양의 하늘엔 포연 같은 구름들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출항 7일째. 한국의 참치잡이 어선 올림피아호가 여전히 남태평양 해상을 달립니다. 큰 너울과 파도를 헤쳐나가고 때로는 잔물결 하나 없는 거울 같은 바다 위도 지나갑니다. 항해하는 중에도 선상에서는 참치대 수색 작업을 쉬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간 참치가 조금 잡히긴 했지만 이제 겨우 40톤입니다. (1000톤을) 잡아야 10,000톤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어창의 4%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하루 만에 100톤 이상씩도 잡았던 것을 떠올리면 선장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몽창 다 빠졌죠. 아까 그걸 잘 들었다가 계속 자꾸 세금물들은 빨리 내려가는데 이거는 좀 2년 거의 됐거든. 그물이 이제 천천히 내려가지. 폭이 다 빠지고 내려. 항로 설정에 고심 중인 선장. 모니터며 해도를 번갈아 보며 투망 성공률이 높을 만한 곳을 찾습니다. 조업이 부진해서인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야 이거 놔두면 이거 좀 나나. 아, 딱 떼려면 없노 이거. 사비. 이거 피가 찌지도 않는 거 이거. 조업 예정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나무로 덮여 있는 갑판 표면의 온도가 48도를 넘어섰습니다. 선장이 헬기로 향합니다. 어장 상황을 하늘에서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많이 먹는 큰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보다 효율적이기도 하죠. 이미 여러 척의 어선들이 투망을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저쪽까지 날아갔다 온 선장. 꽤 큰 어군을 발견한 듯합니다. 찜통 더위에 옷을 갈아입고 나온 선장이 작전 지휘에 들어갔습니다. 참치대에 늦게 도착한 다른 어선이 뒤쪽에서 먼저 투망해버리는 이른바 뒷방. 지난번처럼 뒷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방패 오죠. 참치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포말, 백파가 보입니다.
200톤가량은 돼 보이는 꽤 큰 물입니다. 뒤따라오는 어선도 없습니다. 선장의 목소리가 고조됩니다. 아, 또 고기 많다야. 고기 범위가 큰데, 이거는 일정한 방향도 없고. 러시아가. 투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좋아. 410 돌아가나. 네, 돌아옵니다. 리고! 420. 순간 조타실이 웅성거립니다. 뒤쪽을 살피던 사이 앞쪽에서 달려오던 어선도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동시 투망입니다. 70, 470.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그물이 엉키고 찢어지며 큰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투망 위치로 보아 올림피아호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두 어선의 정면 대결. 선장의 뚝심에 결국 상대 어선이 투망을 멈췄습니다. 올림피아호가 대량 어획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안쪽 들어온다 이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야.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다 삽질이네. 스키 바뀐데. 7도 있는가 550인데. 들어오나 참. 아이고. 540. 그래, 세탁소에 거기 있어. 그러나 투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참치대가 수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다 나간다. 아씨. 미치겠네 진짜. 겁나게 다녔다. 한번 들어배라 고기 없다. 한번 대줘, 한번 들어배, 한번 들어. 걷어올린 빈 그물에 주둥이가 부러진 대형 새치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선원들은 상어와 고래 그리고 새치 등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참치를 잡아먹으러 온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이 등장하면 조업은 어려워집니다. 짐승들을 피하느라 참치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속도도 빨라져서 그물에 가두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와 완전 최악이네요. 맨날 20톤 이래. 다시 참치 추격에 나선 올림피아호. 그런데 엔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를 통제하는 기기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긴급 수리 작업이 시작되고 1시간가량이 걸려서야 복구가 됐습니다. 어두워지면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야 할 때 달리지 못하면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긴급 복구를 마친 올림피아호는 오늘 모두 4번의 투망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경쟁 어선들도 대부분 이 해역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꼭 있는데 안 잡히잖아요. 깊이도 다 보이지. 한 척 잡았잖아요. 지금 몇 번 해가지고 지금 한 척만 고기 들어. 나머지는 다 못 잡았네요. 네, 그래 되겠습니까? 근데 토막 연습하면 좋겠네. 고기 안 잡고 선원들 속다시. 반복되는 투망과 빈금을 걷어 올리기에 선원들도 지쳐갑니다. 그리고 선실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선원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무더위 속의 격한 그물 작업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비상산소통이 동원되고 동료들이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예, 좀 두드려, 좀 두드려. 쓰러진 선원을 진정시키고 나자 이번엔 조타실에서 심각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처음 승선한 3등 항해사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배 장난하러 왔어? 배, 니 갈 때 가더라도. 됐겠나 뭐. 삼등 항해사는 사실 고달픈 자리입니다. 조타실에 근무하며 항해술을 배워야 하고 때론 그물을 끌어올리며 어업법을 배워야 합니다. 3등 항해사는 얼마 전 그물에 끌려 올라온 독성 해파리에 쏘여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도 부족하고 힘든 일상에다 모든 것이 서툴러서 질책까지 받다 보니 의지가 약해진 것이죠. 그날 밤 또다시 갑판과 선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장까지 나와 배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 나네. 누가 저기 태운 거야, 앞에서. 이제 안 나. 막 들어올 때 많이 넣어서 많이 하는데. 아, 브릿지까지 냄새 올라오더라. 그래서 좀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리면 망망대해에서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 빨리 찾아내 꺼야 합니다. 다행히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통 속 종이에 옮겨 붙었다가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나버리면 진압이 조기에 발견하면 괜찮은데 좀 늦어져 버리면 진압이 힘드니까. 조부진에다 지쳐가는 선원들. 그리고 화재 소동까지. 격전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 투망하기 좋은 날씨지만 오늘은 참치잡이를 잠시 멈췄습니다. 태평양 해상에서 맞이한 설날입니다. 외국인 선원들을 고려해서 차례상 대신 선상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육지에서 1000km나 떨어진 망망대해에서 작은 보트를 탄 손님이 올림피아호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장이 바다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온 대만 참치잡이 어선의 선장입니다.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설날을 함께 자축하기 위해 찾은 것입니다. 전쟁 같은 조업 현장에서도 바다 사나이의 정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Today I must be coming to my Euyongjae port for New Year's. Yeah.
Today, no fish yet. 커다란 천막이 즉석에서 펼쳐지고 조업의 긴장감이 가득했던 가파는 순식간에 흥겨운 파티장으로 변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태평양으로 모여든 선원들. 설날마저 바다에서 보내는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떠오르는 가족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몰랐습니다. 3일 후에 알았는데 그때가 이제 나중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못 가고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뭐 선호는 가도 선장에 가면은 배가 일단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되죠. 이렇게 아쉽습니다. 2주일 전에 버스에서 애기 태어났어요? 네. 보시지도 못했겠네요? 못어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파티가 끝나고 선실로 돌아온 선원들.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며 쉽니다. 선상 생활에서 가장 큰 오락거리입니다. 한켠에서는 장기판이 펼쳐졌습니다. 영화 다음으로 선원들이 즐기는 것이죠. 승부를 다투며 일상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습니다. 한 베트남 선원은 목각 작업에 몰두합니다. 나무 조각을 깎아서 만들고 있는 것은 올림피아호의 모형입니다. 밴드에서 기타를 치다 돈을 벌기 위해 올림피아에 승선한 32살의 아프. 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예쁜 아내와 딸에게 보여주며 선상 생활의 무용담을 들려주겠답니다. 조타실 뒤편의 선장실. 이 선장이 잘 보지 않던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면 그립기만 할 뿐이어서 서랍 한켠에 넣어두었던 것이죠. 2년마다 한 번씩 집으로 돌아가면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여줬던 아들, 딸과 아내, 그리고 홀로 되신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음성에 마음이 저려옵니다. 엄마 냄새 맡으면서 그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엄마 죽을 때까지 못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늙으면 어찌할 낀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하여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도 내가 못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고맙긴 자꾸 고맙다 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뭐 고맙다 해. 에이구. 남태평양의 올림피아호 선상. 가판에서는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물을 잘라내고 다양한 색깔의 비닐을 메어놓습니다. 인공 집어 장치라는 의미의 FAD 또는 선원들이 빠야오라고 부르는 이것은 인공 어초처럼 고기를 모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지에서 흘러온 나무 조각 아래에 고기들이 모여드는 것에 착안해 인공 부위를 만들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유목조업이라고 합니다. FAD에는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합니다. 바다에 넣은 뒤 얼마쯤 지나면 고기가 붙게 되고 위성 정보로 FAD가 떠 있는 위치를 다시 찾아가서 투망하면 되는 것이죠. FAD에는 그물은 물론 밧줄로 만든 것, 나무를 이용해 뗏목처럼 만든 것,
드럼통으로 만들어 바다에 띄워놓은 것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고기가 모여 있으니 비교적 투망도 수월하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참치 이외의 다른 어종들도 모여드는 데다 씨알이 작은 참치까지 남획할 우려도 높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은 FAD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조업 부진에다 지금은 금지 기간도 아니어서 FAD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 선장은 FAD 사용을 아예 전면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FAD 때문에 작은 참치까지 다 잡아버리면 결국엔 바다에서 제대로 자란 참치까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FAD 그게 비가이 그 어종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아예 안 해야지. 그걸 3개월 했다가 3개월 후에는 고기가 더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거 또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내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그건 아예 안 해야지. 안 하든가 뭐. 밤이 되자 해상에서 표박하고 있는 올림피아호에서 집어등을 켭니다. 밤사이 가까이 있는 참치떼가 불빛을 보고 모여들면 새벽에 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어등을 켜면 어느 정도 고기가 모여들긴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 만에 참치가, 그것도 투망을 할 만한 양의 참치떼가 모여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금이라도 투망 성공률을 높이려는 바람을 담아 바다의 운에 맡겨보는 것이죠. 달빛이 가득한 태평양의 밤이 지나고 이 선장이 조타실로 나왔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수중 음파 탐지기. 화면에 거대한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림피아호 바로 옆 수면 아래입니다. 기다리던 참치떼. 한 100톤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렇게 밤에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끔 있는데 보조면 잘 안 되는데 그 취업이 됐네. 투망에만 성공한다면 부진을 단박에 만회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한 50, 430, 60, 340인데. 어둠 속에서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40m까지 기로가 조금 벌겋게 지나가고 그 밑으로는 기로가 없습니다. 품을 중도에. 네? 그리고 얼마 뒤 참치떼를 그물로 감싼 스키프 보트가 모선과 만났습니다. 이제 그물을 조우는 20여 분간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바톤 피시. 공시. 예스. 애타는 선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뚫어져라 지켜보던 이 선장. 미소가 번집니다. 투망 성공입니다. 영왕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건 공짜면 공짜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인데 이건. 참치들을 갑판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듯이 한가득 담겨 올라오는 참치들. 예상대로 100톤가량입니다. 솔로몬에서 떠나온 뒤
처음으로 맛본 대량 어획의 손맛입니다. 어창에는 참치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그리고 눈다랑어까지 일부 섞여 있습니다. 1톤당 $1,000 전후였던 이 어종의 국제거래 시세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최근 $1,500에서 $2,000 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100톤가량이 잡혔으니 이번 투망 한 번으로 최소 $15만,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을 잡아 올린 것입니다. 냉동된 참치는 운반선을 거쳐 육지의 공장으로 보내진 뒤 통조림으로 가공될 것입니다. 출항 23일째. 집어등에 모인 행운의 참치떼 때문이었을까? 이후 며칠간 올림피아호는 그리 많지 않은 양이라도 투망에 잇따라 성공하며 모두 400톤의 참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출항 후 3주일이 넘도록 1,000톤 규모인 어창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만선이 되었을 시기죠. 마음 바쁜 올림피아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뒤 유조선이 저쪽에서 다가옵니다. 이 해역에는 연료를 판매하는 선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달까지 해주는 해상주유소인 셈이죠. 송유관이 바다 위로 연결되고 굵직한 고무 튜브를 따라 40만 리터가 넘는 연료가 공급됩니다. 경유 승합차 5,000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으로 비용만도 수억 원대에 이릅니다. 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기름배에서 공급을 해줌으로 해서 작업을 계속 연속으로 할 수가 있죠. 주유와 함께 전력 보강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기관장은 그물을 조우는 장비를 분해해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또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말이죠. 그물을 끌고 나가는 스키프 보트도 바닥 부분의 레일을 보강합니다. 투망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갑판장은 상어가 오가는 수심 3,000m의 깊은 바다로 주저없이 뛰어듭니다. 지난 투망 과정에서 그물과 연결된 고리 부분이 왠지 잘 움직이지 않은 듯 했기 때문입니다. 선수에 자꾸 로프가 쓸려가지고 그거 확인하느라고. 어떻던가요? 괜찮습니다. 고속보트에는 참치들이 무서워하는 새치를 그려놨습니다. 좀 강하게 보이고 좀 뭔가 위협적으로 고기를 몰 수 있는데 좀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전력을 정비한 올림피아호 수면 탐색에 나섰습니다. 하루 꼬박 탐색전을 벌이고서야 발견한 백파. 새들이 모여들 만큼 꽤 큰 어군입니다. 행운이 아닌 실력으로 수면 아래에 있을 이 녀석들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어부로서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추격전에 들어간 올림피아호. 그런데 거대한 참치 무리가 꽤 가까워졌는데도 더 이상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경쟁 어선들도 무슨 벽이라도 있는 듯 추격을 멈추고 주변을 맴돕니다.
참치떼가 조업 금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이 고기 경계 라인 안쪽에 있는 거 빠져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그럼 어디다 잡히냐? 우라통 터지지. 이런 어선에서 고기 잡는 게 일인데. 남태평양 어획 금지선 부근. 대기 중이던 올리피아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시간을 기다린 끝에 참치떼가 경계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이나? 이제는 먼저 잡는 것만 남았습니다. 경계 2.2마리 65에 50. 다시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참치떼를 몰아간 다음 앞에 올리고. 470. 더 써라. 배 돌리자. 네, 앞으로 쭉 가. 460. 이 선장이 회심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레일을 수리한 스키프 보트가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져 나가고 거대한 그물이 광활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참치떼가 그물 쪽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물감을 던집니다. 녹색 물감이 바다를 물들이며 하나의 방벽을 형성합니다. 초조한 이 선장. 그물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바짝 신경이 쓰입니다. 앞에 와요. 175입니다. 아, 170 많아. 미리. 네. 앞으로 쭉 가. 앞으로 쭉 가세요. 아이씨, 억수로 멀리 가세요, 거기가. 저 앞에 다 싸게 남았다. 호텔! 좋다. 세일이 뒤에 걸린다, 세일. 왜 세일해, 저 뒤에. 지금 뭐 받아야 되겠다, 뒤에. 쌍방울 걸렸는데. 투망이 끝나고 시작된 양망 작업. 와이어가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지며 그물 아래 부분을 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치떼를 완전히 가뒀습니다. 투망 성공입니다. 투망이 늦게 시작되다 보니 참치들을 끌어올릴 시점에는 이미 해가 져버렸습니다. 어두워지면 참치들이 그물을 보지 못해 부딪히면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조명을 켜서 참치가 그물을 볼 수 있게 유도합니다. 끌어올려진 그물에는 이미 곳곳에 대형 참치들이 끼어 있습니다. 무게가 50kg이 넘는 이 녀석들이 그물에서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선원들이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참치를 갑판으로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가득 담겨 올라오는 참치. 이번 어기에 가장 많은 150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에 끼고 떨어지면서 상해버린 것만도 상당한 양이 될 듯합니다. 그물을 정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서.
저래가지고 건물 정리하는데 3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진짜 목이 다 씹어대 나중에 새벽까지 가면 저러고. 어창에는 참치가 밀려듭니다. 이번 투망 성공으로 어창의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올림피아호. 만선이 되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조업을 하지 않고 항해를 한다는 신호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2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북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흘간 바다를 달리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아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태평양으로 나와야 합니다. 치열해지는 조업 현장에서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제안에 선원들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곳이 어부로서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덤벼듭니다. 그 돈 생각하고 이래가지고는 고기 못 잡죠. 그냥 그 고기를 이제 잡다고 의욕고 올라가고 이러면은 회사도 살고 뭐 선원들도 그 딸린 식구들하고 많으니까 다 두루 좋으니까 선장은 고기만 쫓아가야지 일단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